편안한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휴식, 쉼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잘 쉬는 방법, 정말 재충전이 되는 휴식다운 휴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최적화된 휴식법이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는 성격이든 성향이든 MBTI가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쉬는 방법에서도 공통된 정답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특히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요. 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이따가 댓글로 좋은 방법 많이 나눠주시면 저도 참고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 경우는요, 좋은 쉼에 대해서라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세월을 지나면서 터득한 것들입니다. 제가 느끼는 좋은 휴식이라 하면 일단 휴식 후에 제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의욕이 좀 생겨야 됩니다. 바꿔 말해서 휴식 후에 결과적으로 리프레시가 되고 의욕이 상승했다 하면 좋은 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족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기분과 의욕 상승을 부르는 휴식이 어땠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한 3가지 정도 공통점을 꼽을 수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편입니다. 물론 늘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예외지만 그 외에 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가 휴식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 시간에 저는 보통 에너지를 모으기보다는 비축해둔 에너지를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집중해야 할 일,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 할 일을 하는 중이라면 저는 가급적 사교 활동을 줄이는 편입니다. 외출을 해도 혼자 돌아다니는 거죠. 혼자 미술관에 가고 서점에 가고 카페에 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제대로 벗어나게 해주는 휴식에서 만족감이 커지더라고요. 중요한 일일수록 끈기를 갖고 오랜 시간 몰입해서 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질리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려면 중간중간에 주의를 환기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하기 싫은 마음이 들다가도 휴식 후에 다시 새롭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쓸 때 원고 집필을 열심히 하다가 지칠 때쯤에 아예 또 다른 열정을 좀 충족할 수 있는 전시회 관람을 한다든지 책상에 앉아서 하는 작업을 하다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혀 다른 일에 몰입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하던 일로 돌아와서 다시 몰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내가 휴식 중이라고 의식하는 건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만족감과 충족감으로 이어집니다. 한창 작업에 매진하다가 힘이 빠져서 그냥 어영부영 딴짓을 하게 되면 스스로도 그냥 나 지금 게으름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분이 썩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부터는 휴식 모드 이렇게 작정하고 리프레시를 위해서 내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걸 의식하면서 쉬면은 말 그대로 쉬는 것조차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한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걸 좋아하는 제 성향이 좀 드러나죠. 근데 꼭 저와 같은 성향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혼자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또 달리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식의 이런 휴식은 누구에게라도 적어도 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클라우디아 해먼드라는 영국 작가이자 심리학 강사가 쓴 잘 쉬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법 10가지입니다. 이 책에 담긴 휴식법 10가지는 작가의 연구팀이
135개국에 살고 있는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하고요. 잠, 수면은 휴식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꼽힌 10가지 휴식법이 이 책에 10위부터 거꾸로 수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좋은 휴식법으로 꼽힌 1위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10위부터 거꾸로 1위까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휴식법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10위는 명상, 9위는 TV 시청, 8위는 잡념, 7위는 목욕, 6위는 산책, 5위는 아무것도 안 하기, 4위 음악 듣기, 3위 혼자 있기, 2위 자연에서 보내기, 마지막 1위 휴식법은 바로 독서였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10개 모두 꽤 대중적인 휴식법일 겁니다. 그쵸?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꼽힌 1위 휴식법이 독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120% 공감합니다. 저한테도 아직까지는 책 읽기가 가장 손쉽고 유익하고 생산적이고 또 기분 좋은 휴식법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이야말로 혼자 읽는 것이기 때문에 오롯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어떤 일을 하건 잠시 쉬는 동안 그 일과 상관없는 분야의 책을 통해서 금방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재미가 있는 데다가요. 또 휴식 시간을 의식하면서도 책을 읽으면 언제나 시간이 아깝지 않을 뿐더러 항상 충족감 또 만족감을 느낍니다. 제가 나름대로 좋은 취미라고 생각하는 3가지 원칙이 다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독서를 통한 휴식의 기쁨을 미처 맛보지 못한 분들에게도 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 읽기를 권해드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이유가 이 책 안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연구진이 3천여 명의 사람들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이 3천여 명 속에는 열심히 책을 읽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아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들도 한 41%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이 중 4분의 1 이상이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아무튼 10년의 추적 조사 결과 이 3천여 명 중에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신문과 잡지만 읽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2년 가까이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건강이나 재정 상태, 교육 수준을 모두 고려해서 연구한 결과였대요. 수명 연장을 부를 만큼 독서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실제로 노인 환자들을 조사해봐도 책 읽기를 즐기는 노인들은 크게 쓸쓸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사실 책을 읽는다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세상, 타인의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독서는 언제나 손쉽게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이 책을 쓴 작가도 독서가 읽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휴식으로 느껴지는 까닭에 대해서 독서 덕분에 독자가 자신이 사는 세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짚어뒀습니다. 앉아서 하는 여행 같은 거겠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지는 아주 손쉬운 여행이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읽으면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까 10가지 휴식법을 보면 대부분 혼자 하는 것들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결국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잘 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즐겨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 책에 소개된 10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청소입니다. 저는 지금껏 주로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물론 운동도 좋지만 막 제가 움직여서 쓸고 닦고 반짝반짝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굉장히 유익한 리프레시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일단 청소가 끝나고 나면 내가 있는 공간이 깨끗해지니까 깔끔한 걸 좋아하는 저는 당연히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깔끔한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바로 다음 일에 집중하기도 쉬워지죠. 무엇보다 좋은 거는 말씀드렸듯이 청소할 때 몸을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청소도 운동이다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효율을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왜 스님들이 절에서 마당 쓸고 청소하면서 수행하신다고 하잖아요. 정리정돈이나 청소도 그렇게 마음까지 좀 정화해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음악이나 오디오북 들으면서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시간도 되게 효율적으로 쓴 것 같아서 더 뿌듯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휴식법에 관한 생각 또 연구 결과를 담은 책 내용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적절한 휴식도 놓치지 않는 일상의 밸런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편안한 채널 개정해도 그 커뮤니티란이 생성됐더라고요. 앞으로 소중한 우리 구독자님들과 게시판을 통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채널로 거듭나 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시고요. 또 뵐게요.